자, 만보기 디자인이 끝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 만보기를 만드는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페도메타 센서가 시작이 돼야겠죠. 센서가 있긴 있죠. 스마트폰에 있긴 있지만 센서를 시작을 시켜야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센서를 스타트 시키고, 그 다음에 이벤트는 언제 나오느냐 하면 페도메타 센서가 걸었다, 지금 걸음을 감지했다라고 이벤트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이벤트가 생기면 그때 값을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 페도메타 센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값이 걸음수하고 그 다음에 거리예요. 걸음수와 거리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값 두 개를 받아서 우리 그 디자인한 요 창을 보면, 여기 걸음수하고 거리는 센서가 제공해주는 값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칼로리인데, 칼로리는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칼로리는 센서에서 준 걸음수와 거리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칼로리 계산식의 출처 이렇게 내가 써놨잖아요. 칼로리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의 체격이나 체중에 따라서도 칼로리 소모량이 다를 거고, 같은 거리를 걸어도 얼마나 빨리 걷느냐 늦게 걷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또 경사진 곳을 걷는지 아니면 뭐 내리막을 걷는지 평지를 걷는지 그거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그래서 굉장히 이 칼로리 계산식이 복잡하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요 홈페이지에서 찾아봤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요렇게 식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계산 방법을 참고해 가지고 좀 근사 값으로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칼로리 번드, 소모된 칼로리 양은 4.0877 곱하기 80 곱하기 시간,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80kg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기 이 체중에 따라서 다를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 때는 요 수식을 뭐 자기 걸로 맞춰서 만들면 되겠죠. 아니면 조금 더 정교하게 하고 싶다면 이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사용하기 전에 체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그 칼로리를 계산해서 올리는 앱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칼로리는 4.0877이라는 상수에 자기 체중 곱하기 시간, 운동한 걷는 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걸음수와 거리는 제공을 하지만, 그렇죠? 여기서 걸음수하고 거리는 제공을 하지만 시간을 제공하진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보통 만보기가 걷는 속도를 생각을 해보면 1시간에 한 5,000m 정도 걷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1시간에 5km 걷는다면 5,000m잖아요. 단위가 미터니까 여기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는 없는데, 이 시간을 거리 나누기 5,000이라는 걸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칼로리식은 4.0877 곱하기 체중 곱하기 여기에 있는 거리값, 센서가 제공해주는 거리값 나누기 5,000, 이런 식으로 근사값으로 계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계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 칼로리가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도 없을 거예요, 이 칼로리를. 자, 그래서 이렇게 하여간 그 세 가지 값을 출력을 하고요. 리셋 버튼과 퀴트 버튼이 있었는데, 리셋 버튼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나 지금서부터 측정을 하고 싶어. 아침서부터 지금까지 한 거 빼고 지금서부터 측정할래. 그럴 때 이제 리셋을 하고 몇 걸음 걸었는지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기 상태로 바꿀 때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퀴트 하면 앱을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코딩인데요. 이 코딩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한번 코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록스로 가서 자, 처음에 그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페도메타 센서, 여기 참 우리 디자인에서 중요한 게 센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센서를 안 넣네요. 그래서 센서에 가서 페도메타 센서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센서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 표시가 됩니다. 이름이 페도메타 1 이렇게. 그래서 이제 블록스로 가서 자, 처음에 그 스크린 1이 시작이 되면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이런 뜻이에요. 프로그램이 스크린 1이 이니셜라이즈 되자마자 버튼을 누르기 전에 페도메타 센서는 작동을 시작하게 합니다. 여기 스타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페도메타 센서를 스타트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페도메타 센서가 이벤트를 준다 그랬어요. 어떤 이벤트? 그 걸음수가 걷고 있다라는 이벤트를 주는데, 여기 보면 페도메타 클릭해 보면 when이라는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페도메타 1. 심플 스텝, 간단한 걸음. 그다음에 when 페도메타 센서 워크 스텝, 이거는 이제 걸음걸이죠. 그래서 얘를 쓰겠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심플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워크를 내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워크 스텝하고, 여기에 보면 워크 스텝스라는 거가 있고 디스턴스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얘는 걸음수고 얘는 디스턴스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센서가 걷는다는 것을 감지하면 이 두 개의 값을 보내주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레이블에다가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레이블에 출력을 할 때 LBL works, 이게 걸음수를 표시하는 레이블인데, 여기에 텍스트를 가져다 놓고요. 텍스트를 조인합니다. 텍스트 조인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텍스트 조인을 하는데 뭐라고 쓰냐면 걸음수 이렇게 쓰고요.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는 것까지 쓰겠습니다. 그럼 걸음수 나오고, 그 다음에 몇 걸음인지는 요걸 갖다 쓰면 되죠. 요 숫자가 나올 거고, 단위를 쓰기 위해서 스트링 하나를 더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걸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걸음수는 몇 걸음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얘를 카피해서 쓸게요. 두 번째 거는 디스턴스니까 디스턴스고, 얘가 걸음수가 아니고 거리가 되겠죠. 거리 이렇게 가로 열고 미터 표시까지 해주고요. 미터는 소문자지. 소문자 미터 이렇게 표시해주고, 얘가 워크 스텝이 아니고 디스턴스죠. 여기에 화살표를 누르면 디스턴스와 워크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디스턴스. 아니면 이렇게 해서 get 해가지고 가져와도 돼요. 디스턴스. 그리고 얘는 미터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니까 걸음수하고 미터는 나왔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얘가 미터를 굉장히 소수점 밑에 여러 자릿수까지 보내줘요, 우리에게 센서가. 근데 사실 그 미터가 그렇게 정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밀하지 않으니까 얘도 우리 지난번에 BMI 계산했던 것처럼 소수점 밑에 자릿수를 한 자리까지만 쓰자고요. 그래서 요거죠. 디스턴스를 소수점 밑에 한 자리까지만 표시하자. 네, 한 자리까지만 표시하면 뭐 10.5m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너무 정밀한 값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디스턴스가 아니고 웍스예요. 웍스. 아니, 웍스가 아니라 칼로리. 칼로리는 아까 계산식을 넣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칼로리라고 하고, 단위는 그냥 이렇게 써야겠다. 여기 미터가 있으니까 이 미터도 미터라는 표시 여기다 안 써줘도 되겠네요. 거리 이렇게 쓰고, 얘는 칼로리 이렇게 쓰고, 얘는 단위가 칼로리고. 자, 여기는 얘도 칼로리는 이제 소수점 밑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니까 한 자리만 표시를 하는데, 디스턴스가 아니고 뭐를 쓴다 그랬냐면, 이제 여기 파워포인트 잠깐 보면 4.0877 곱하기 체중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걸 쓰겠습니다. 여기다 곱하기를 써야지 돼. 그러니까 매스에 가서 곱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그렇죠? 첫 번째는 숫자 상수 4.0877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누가 칼로리 계산하는데 4.0877을 썼다 그러면 내 걸 보고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식은 정밀한 숫자도 아니고 내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아까 그 사이트에 있는 수식을 활용해서 그냥 평균치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거니까 이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4.0877을 썼다 그러면 그거는 내 거를 보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4.0877 곱하기 체중을 넣어야지 되는데, 체중을 나는 이제 80kg 이렇게 쓰겠습니다. 80kg. 곱하기가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자리가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여기 톱니바퀴 누르고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자, 하나를 더 넣는데 이 자리는 뭐가 와야 되냐면,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 보면요, 이 자리는 뭐가 와야 되냐면 시간이 와야 돼. 근데 시간은 거리 나누기 5천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리 나누기 5천. 그러니까 이 거리는 여기에 있는 디스턴스잖아요. 그런데 디스턴스 나누기 5천이니까 매스 블록에 가서 나누기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 나누기, 여기는 숫자 5천 이렇게 해줍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걸으면 1시간에 한 5km 정도 걷는다 라고 치고, 그렇죠? 1시간에 5km면 아주 천천히 걷는 건 아니죠. 1시간에 5km를 걷는다고 치고, 그때의 시간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km 디스턴스가, 이 센서가 디스턴스를 보내주니까, 자, 이 디스턴스가 그 5km를 걸었다고 하면 그 5km는 1시간이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1시간이라는 건 5km 5천 나누기 5천 하면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시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칼로리는 요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칼로리가 다 계산이 될 겁니다.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더 남았네요. 두 가지가 뭐냐면, 버튼이 두 개가 있었으니까 BTN 리셋, BTN 리셋이라는 게 눌려지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냐면, 이 웍스와 이거를 다 0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웍스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걸음수 초기 상태로 만들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걸음수.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웍스 디스턴스는 거리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얘는 오른쪽 누르고 딜리트 하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에 있는 휴지통에 넣어도 되고, 세 번째 거는 칼로리 레이블인데
이 칼로리 레이블도 요걸 갖다 쓰면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칼로리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그 리셋이 된 거지, 사실은 페도메타 센서가 몇 걸음 걸었는지 자기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1000걸음으로써 하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리셋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페도메타에 보면 리셋하는 게 있을 거예요. 페도메타에 가서 보면 여기 있잖아요. 리셋. 요 리셋을 가져다가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도메타를 리셋하고 레이블들을 다 초기화시키고, 그러면 그 상태로 걷기 시작하면 이제 요게 또 나타날 거 아니에요. 다시 이제 워크 스텝이라는 이벤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벤트가 나오면 워크 스텝하고 디스턴스를 가져오는데, 걔는 초기화된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거리하고 걸음수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고, 맨 마지막에 퀴트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퀴트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 끝내는 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컨트롤 블록 하나 있었는데 뭐였어요? 클로즈 어플리케이션, 요겁니다. 클로즈 앱을 닫으면 된다. 자, 그러면 코딩이 끝났습니다. 코딩 한번 전체적으로 볼까요? 얼마나냐면 요 정도 되네요. 그렇죠? 요 정도 됩니다. 블록이 4개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들 만보기를 스스로 만든 게 되고요. 요 만보기를 빌드 해가지고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한번 빌드 해보겠습니다. 빌드. 자, 이렇게 빌드가 끝났고요. 얘를 다운로드 하면 이제 여기에 pedometer.apk가 다운로드 됐어요. 얘를 보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미지가 있고 레이블 3개가 있고 버튼 2개가 있는데 얘가 그 걸어야 되잖아요. 걸어야 측정이 되잖아요. 얘는 닫아버리고, 그렇다면
상태가 돼 버렸죠. 그리고 아까처럼 다시 걷기를 하면 걷기가 잘 표시가 안 나네. 이제 한 걸음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표시가 될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를 제일 쉬운 방법은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 여기에서 잠깐만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 윈도우에 보면은 캡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캡처를 하고 여기서 요게 요만큼만 이렇게 캡처를 하면 얘는 바탕 화면이 하얀 실행하면